경력 전환기죠. 선생님들 지금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으시겠죠. 짐작컨대 선생님들은 인턴십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시니까 나름대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많으실 거고요. 하지만 중년이 우리가 필요한 게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생애 설계적 관점에서 여가도 어떻게,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재무적인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사회 기여, 기타 등등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워라벨, 워라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얼마나 내가 균형 있게 잘 맞추어 가느냐. 결국은 이제 시간 관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빨리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제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애설계란 얘기를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잡한 학술적 얘기 이런 거 말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생애설계를 이제 표현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삶, 요거로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도 누가 나한테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집안에 계신 우리 내무부 장관, 해양부 장관 말고는, 그쵸? 늦게 일어나도 출근을 안 해도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인턴십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내가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꼭 등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생애설계의 이런 관점인데, 자, 하지만 이게 이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도 이제 40대 한 중반쯤에 명예퇴직을 하고 새로운 이제 직업을 전직을 꾀하다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새로 직장을 얻기가, 직업을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몇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그냥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저는 개인사업으로 이제 1인 기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그런 얘기 하죠. 자기가 취업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기 창업을 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일을 선생님들 이제 인생 일모작에 종결을 이제 하셨잖아요. 명예퇴직을 하셨던, 희망퇴직을 하셨던,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셨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인생 100세 시대에 거의 100살까지 이제 사셔야 될 건데, 이러나 저러나 한 3, 40년은 더 뭔가 인생 두 번째 스테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종결을 하고 새로 시작할 때, 요때 이 중간에 있는 그 중립지대, 요게 굉장히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죠.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일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고, 윌리엄 브리지스라는 이런 양반이 요 중간 과정을 트랜지션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트랜지션, 우리 여행할 때, 패키지 여행 같은 거 할 때, 어디 비행기 경유지 이런 데 있잖아요. 트랜짓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 지금 중립지대에 있는 상황, 굉장히 불안하죠. 하지만 우리 패키지 여행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경유지를 거쳐간다는 것은 새로운 이 도착지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긍정의 마인드도 한번 가져보시라. 이제, 무작정 긍정은 또 좋은 건 아닙니다. 비판적인 현실주의자,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제가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제 경험상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비판하되, 상황을 비판하되 현실을 잃지 말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제가 지금 이런 생애설계 강의나 이런 인생 재설계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일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저도 지레짐작을 하고 오늘 일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직자들의 오해와 시장의 어떤 현실 간의 어떤 이런 괴리가 분명히 있죠. 이거를 여러 가지 월급 급여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의 업력이 뛰어난데 나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나를 면접 기회조차, 취업은 뿐만 아니라 언감생심 이제 면접 기회조차 안 주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잖아요. 한두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계속 이제 분노감이 생기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비판적 현실주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게 이제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이 들은 게 죄죠. 결국은 그럼에도 내가 어떤 기업에, 어떤 회사에, 어떤 직장에, 직업에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선생님들이 증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소나기처럼 올 거다. 그런 믿음을 우리 가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결국 고령화 시대고, 고령화 시대가 아니고 이제 고령 사회죠. 누구나 이제 우리 중년분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세상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중년분들을 뭐라도 억지로라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겠죠. 내가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이 인턴십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것, 단 3개월을 일해도 어떤 요구를 하는 거죠? 보통 뭐든지 일을 뭐 다 잘해주기를, 제네럴리스트 같은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이 월급도 안 주면서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그래서 뭐 결국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1인 다직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직 전략도 조금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포럼에서 이 커리어 피벗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피벗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농구할 때 공 튀기면서 공 어디에 줄까 이렇게 막 움직이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직업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이제 현업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경력, 업력, 경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전관 예우급으로 그냥 이력서 썼는데 바로 합격이 된다라거나, 누군가가 나를 이제 이 스카웃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커리어 피벗이 약간 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어떤 탐색의 시기, 그런 게 아까 제가 트랜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탐색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사람이 진이 빠지고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의 직업을 찾아간다는 그런 과정을 조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력 전환기에 우리 복선이라고 이런 뭐 이제 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식으로 오르듯이 우리가 이제 커리어 피벗을 계속 하다가 우리 영어 실력 오르듯이 본인의 경력 이런 것들, 업력 오르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하다가 보면 지루하고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처음 시작했던 시점하고 지금하고 따져보면 그래도 내가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누구에게나 어떤 정체기가 있다, 트랜지션이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죠. 저같이 이제 개인 사업하고 이런 이제 뭐 강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강의, 교환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만큼 이제 제가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선생님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경력 전환기 시대에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니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거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조금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나 같은 이 업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하찮은 일거리, 좀 하찮다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턴십 선생님들 경험했던 것도 사실은 일자리라기보다는 일거리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50+ 재단 이런 곳에서 똑같이 인턴십 이런 심사, 서류 심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정말로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 경력이, 업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런 3개월짜리 이런 60만원, 70만원 받는 이런 일자리가 아닌 이런 일거리에 만족할까. 그래서 우리 막 재단에서 보람 일자리라는 얘기 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람 일거리 사업인 거잖아요. 선생님들 아마 비슷한 업력을 가지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커리어 피벗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3개월 잘 참아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또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일거리로 내가 직업을 찾더라도 약간의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제 커리어 피벗의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조직에서 내가 영업을 했다. 그럼 이제 영업에 관련된 세부적인 이 직무들이 있잖아요. 영업을 하면 우리 뭐 예전에 저희 세대야 뭐 술영업 했겠지만, 술상무하고 술영업 했겠지만 컴퓨터도 제대로 못 쓰고, 요즘 이제 세대들은 좀 다르죠. 영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력, 인맥, 술도 잘 먹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정도 좀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했던 업무들이 있죠. 그 업무 중에서 내가 영업으로는 내가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했던 직무로 이제 직업을 보지 말고 직업에서 직무로 좀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커리어 피벗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 예를 들면 영업이 사람 만나는 거니까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했다 그러면 상담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직업 상담사도 있고 뭐 카운슬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 상담 요즘 같이 이렇게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상담 많이 하죠. 컨설팅 같은 거. 그래서 그 상담 뭐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봤으니까 따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지금처럼 인턴십 바로 내가 상담해서 상담사 자격증 땄다고 취업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경력이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런 경력의 사다리로 선생님들 지금 인턴십 사업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그 3개월 경력이 무슨 경력이냐라고 하지만 우리 중년들은 이 기본적인 내공이 있다 보니까 그 3개월 경력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 구직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쳐서 컨설턴트도 하고 뭐 전문 강의도 하고 뭐 책도 써보고 그럼 영업했던 사람이 그 이제 서서히 다른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사실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다가 지금 막 상담도 하다가 강의도 하고 1인 기업도 만들고 이렇게 커리어 피벗을 몸소 실현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있다. 그렇죠? 한 번에 되는 일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 선생님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사 업무를 했다 그러면 인사 업무도 HRM도 있고 HR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거기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뭐 건축을 내가 했다 그러면 건축도 우리 뭐 속된 말로 공돌이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건축의 세부적인 직무 분야가 있죠. 그 중에서 정말 생뚱맞게 나하고 전혀 1%도 관련 없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하고 내가 해봤던 것 그런 곳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정보를 드리면서